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윤지필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이름에 관해서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름 하면은요, 제 이름이 윤진표듯이 윤이 성입니다. 그 다음에 진표가 이름인데요. 자, 동남아 사람들의 이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성이 없습니다. 즉, 윤이나 김이나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성씨가 없고요. 그냥 이름으로다가 다 통합니다. 이상하죠? 저도 동남아시아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명함도 교환을 하면서 처음 받았던 충격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성이 뭘까였는데 성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냥 이름으로다가 다 부르고 최소한 그 이름 앞에 어떤 경칭만 붙여서 부르는 거죠. 저 같으면 그냥 진표 교수, 윤진표 교수가 아니죠. 진표 교수 이렇게 부르는 식이었습니다. 굉장히 의아했고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좀 알기 시작을 하면서는 이게 원래 인류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름을 부르는 방식은 성이 없었구나. 그리고 이것이 꼭 동남아뿐이 아니고 상당한 세계에서 그냥 이름만 갖고 부르는 또는 불렀던 그러한 세상이 오히려 더 일반적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물론 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조차도 조선조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전 인구의 80% 가까이는 성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왕족이나 무슨 고급 귀족 가문에 속하는 사람들이나 성이 있었죠. 자, 서양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성이 있죠. 그러나 저도 그 이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좀 보니까 서양 이름들도 보면은 뒤에 이제 성이 붙죠. 저희랑은 반대로 성이 뒤로 붙는데 그 뒤에 있는 성도 대부분 다 출신지 또는 마을들, 일종의 고향이죠. 그렇게들 붙여서 그걸 성으로 쓰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빈센트 반 고호 같은 경우에 반 고호가 그냥 물론 우리는 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이라고 하는 것은 출신이더라고요. 어디로부터. 고흐가 동네 이름이에요. 고흐라는 동네에서 나온 빈센트가 이제 바로 그 빈센트 반 고흐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에도요. 다빈치. 레오나르도는 이름이고요. 다빈치가 성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성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어느 동네 출신 그거고요. 그 다음에 빈치라는 동네에서 나온 레오나르도라는 의미더라고요.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이 보통 쓰는 출신지나 동네 이름을 붙여서 그냥 그 성으로 활용을 하는 방식이고요. 또한 서양 같은 경우에는 또 직업 같은 경우에 테일러 그러면은 이제 옷 만드는 사람, 스미스 그러면 대장장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직업을 성으로 또 많이 쓰는 그러한 관례들이 있죠. 지금까지도 그런 전통이 내려오고요. 우리도 물론 저처럼 윤 그러면은 본이 어디냐 그럴 때 파평이다. 또는 김 그러면 경주 김씨다. 김해 김씨다. 또는 전주 이씨다. 소위 지방이죠. 어느 지역 출신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주로 이제 성을 갖다 붙이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필요가 없었으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동남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름을 부르는 방식은 그냥 이름만 부르는 걸로 충분하다. 즉 성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관계, 그런 가족 관계, 친족 관계, 그런 집단들, 친족 중심의 또는 최소한 어떤 마을 중심의 그런 데서 살다가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죽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의 자기 삶의 과정 속에서 충분히 이름 하나로도 통한다는 얘기죠. 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부모가 되고 자기 본인이 있고 또 자식이 있고 손자 관계 요 정도 선에서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구태여 거기에 어떤 성이라고 하는 걸 구별해서 따로 둘 필요가 없이 이름만 부르고도 충분히 너희 집 누구, 너희 집에 누구, 옆집에 누구 이렇게 소위 자기가 생존 시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는 어떤 사회 습관이라면은 충분히 이름만 가지고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또 이런 또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성이 없고 그러면 굉장히 다 이름만 부른다면은 그 이름이 다 다를 리는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거의 다 굉장히 헷갈리겠다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성이 있다고 해서
이름이 다, 뭐 성과 이름이 붙은 게 동명이인이 없나요? 어딜 가더라도 결국에는, 비슷한 이름,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 있고요. 어딜 가더라도 성이 붙더라도 동명이인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뭐 복잡하고 조금 더 적고 많고의 차이일 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왜 성을 붙이느냐라고 하는 의미죠.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결국에는요, 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요, 소위 자기가 만나보지 못한 소위 그 계통 속에 자기의 가문의 계통 속에서 조상에 대한 어떤 숭배 사상이라든지 특히 제사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라면은 성을 필요하죠. 즉 성을 통해서 어떤 관계성이라든지 계속적인 연관성 같은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걸 일종의 자기의 정체성으로 느끼게 되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어떤 가문이라든지 혈통 같은 것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면, 특히나 조상에 관한 제사나 숭배의식 같은 것이 좀 덜하다면은 구태여 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이 살아도 충분한 거 아닐까요? 자, 여러분, 이거는 동남아만 뿐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그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 사우디 왕가가 있죠. 사우디 왕가의 왕세자 이름 혹시 아세요? 그 왕세자의 이름이 바로 무함마드 빈 살만입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인데요. 그 빈 살만이 그러면은 성이냐?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뒤에 나오는 그것은요, 성이 아니고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무함마드가 바로 그 왕세자의 이름이고요. 빈 살만, 빈이라고 하는 것은 bin. 이게 바로 뭐냐면은,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자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만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빈 살만, 살만의 아들 무함마드입니다. 즉, 관계만을 얘기하는 이름이에요. 여기에 성은 없습니다. 뭐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뭐 보는 이름들, 물론 가장 대표적인 이름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는 그냥 이름이에요. 우리처럼 거기에 뭐 김예수, 이예수, 윤예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예수입니다. 여러 명의 예수들이 있죠. 예수라는 이름은. 그러나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를 우리가 이름으로 알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요셉이나 마리아가 특별한 성이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바로 우리 인류 사회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어떤 전통적인 가문이라든지 혈통에 집착이 하지 않는다면 살아서 죽을 때까지의 그 관계 속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일반적인 인류 사회의 모습이었고요. 자, 그러나 동남아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몇 분을 말씀을 드리죠. 자, 인도네시아의 초대 대통령과 2대 대통령이 수카르노 대통령, 수하르토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면은 수카르노, 수하르토,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만 뭐 수씨인가요? 수씨는 전혀 아니고요. 농담이고요. 수카르노가 이름입니다. 수하르토가 이름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두 분은. 그냥 인도네시아에 가면 수카르노라는 이름과 수하르토라는 이름은 이거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 봤을 적에 저분이 수카르노 대통령이었고 수하르토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알아서 구별해서 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또 하나가 바로 과거 버마, 미얀마에 바로 국부로 추앙을 받고 있는 아웅산 장군이 있습니다. 아웅산 장군. 그 아웅산 장군은 아주 미얀마에 그야말로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미얀마 독립을 이끈 독립 영웅이자 국부로서 추앙을 받는 분이거든요. 그 아웅산, 그냥 아웅산이 이름입니다. 여러분 산 이름이 아닙니다. 아웅산입니다. 그 아웅산 장군의 바로 유일한 혈육이 지금 미얀마의 국가 고문직을 받고 있는 저희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찌 여사입니다. 자, 아웅산 수찌 여사의 이름은 그냥 수찌 여사입니다. 수찌입니다. 성 없습니다. 그러면 워낙 유명한 아버지가 아웅산이기 때문에 그냥 아웅산 수찌라고 부르는 거죠. 아웅산이라는 건 안 붙여도 됩니다. 그냥 수찌 또는 수찌 여사. 이것이 바로 그분의 그냥 이름인 것입니다. 이처럼 동남아 사람들의 이름은요, 성이 없이 그냥 이름만으로다가 충분히 부르고 또 인식을 구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예가 들면은
그 말레이시아의 총리였죠. 바로 마하티르 무하마드입니다. 마하티르 무하마드. 그냥 마하티르 총리라고 부르는데요. 그 마하티르 총리, 마하티르 무하마드라고 부르게 되면 도대체 이게 어디가 성이고 이름이냐. 이게 성을 찾지 마십시오. 마하티르 이름이고요. 무하마드는 분명히 가운데 어떤 관계는 얘기 안 하더라도 무하마드는 아버지 이름입니다. 즉, 마하티르라는 이름으로다가 불리지만 아버지와의 관계 정도만 표시를 해줄 적에 뒤에 아버지 이름 분명히 무함마드였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마하티르라고 불러도 되지만 마하티르 무함마드, 예, 무함마드의 아들 마하티르가 되겠죠. 이런 관계만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그런 것이 동남아 사람들 내지는 이런 중동이나 이런 다르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개 이상의 이름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냥 관계 정도를 표현을 해주는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수카르노 대통령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카르노 대통령이 유일한 또 혈육인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을 했었던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메가와티 여사입니다. 자, 메가와티 여사의 그러니까 풀네임은요.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뜨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카르노는 이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수카르노 푸뜨리가 뭘까요? 수카르노가 워낙 유명한 이름이니까 예, 아버지 그 수카르노 붙인 거고요. 푸뜨리라고 하는 것은 딸 내지는 공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카르노의 뭐 예쁜 공주 메가와티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성, 예, 그런 일종의 패밀리 네임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관계와 그런 특정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름을 좀 한 두 자 정도로 붙여서 쓰는 경우지 대부분은 다 그야말로 이름 하나로 예, 그 사람을 다 부르고 인식하고 구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지금도 동남아시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 현재는 그러나 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동남아 사람들은요, 성을 갖다 만들어서 쓴다 하더라도 이것이 꼭 무슨 북의 혈통에 또는 뭐 자기 가문에 뭘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거라기보다는요, 일종의 행정적인 편의, 예, 즉 식민지의 영향이었거든요. 식민 당국들이 식민 지배를 받을 적에 이 이름만 부르고 막 이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뭔가 성을 만들어 가지고 좀 구별을 지으려고 명령을 해서 소위 성을 갖도록 그렇게 행정 명령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도 남아서 이제 성을 쓰는 또는 자기네들이 봤을 적에 뭐 우리 한국이라든지 뭐 또는 중국이라든지 또 서양을 봤을 적에 뭐 성들을 쓰니까 자기가 성을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동남아 사람들 대부분 만나서 보면은 그 성에 대한 중요성이나 심각성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중에 만들어 보면은 자기 성이 이걸로 바뀌었다고 웃으면서 명함을 바꿔주는, 예, 그런 새로 보여주는 그러한 경험도 저는 몇 번 했습니다. 예, 즉 결국 어떤 부계 중심의 특히 우리가 아주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계 중심의 그러한 성, 패밀리 네임의 의미는요,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약하고요. 차라리 없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를 적에는 그 이름에다가 상대방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그러한 것을 경칭을 붙여서 우리 같은 무슨 씨, 무슨 선생님 또는 무슨 여사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이름을 앞에다가 경칭을 붙여서 쓰는 것이지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어떤 성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시고 만나시는 것이 훨씬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동남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름으로다가 다 부르고 예, 그것으로다가 소통을 한다, 교제를 한다.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만나시면은 훨씬 편하실 겁니다. 오늘은 동남아 사람들의 이름 부르는 법에 대해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